네, 여러분, 학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자, 이번 시간은 투자운용사 1과목 2편 금융상품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신탁, 이제 마지막 파트 연금저축 신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 레브카운트 ELW CMA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진행을 하죠. 자, 연금 계좌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연금 계좌는요,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 저축 계좌는 뭐 다른 말로 신연금 저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2013년 3월부터 판매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를 합한 것이고요. 연금 저축 계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절세 혜택 상품을 봐왔죠. 거기서 이제 비과세 상품이 있었고, 비과세 중에도 완전 비과세가 있고, 그 농특세 부과되는 재형저축처럼 농특세 부과되는 게 있었죠. 조합연탁금이나.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상품 뭐가 있었죠? 소장펀드와 그리고 그 처약저축, 처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고, 이제 세액공제 상품은 연금 상품이 연금저축에 유일합니다. 이 연금저축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면은 연금저축보험이 되고, 은행에서 판매하면 연금저축 신탁이 되고, 또 금융투자회사에서 판매하면 연금저축 투자 신탁이 되는 겁니다. 또는 펀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은 여기서 세액공제 400만원, 400만원 곱하기 세액공제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은 별도로 연 300까지 합산해서 700만원에 대해서 풀로 다 납입했다고 가정한다면 700만원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16.5%에 해당이 되는 소득에 해당자는요, 총급여 5,500, 그리고 종합소득 또는 사업소득자 4,000입니다. 이 금액이 뭐 잘 안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 앞에서 봤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이 총급여 4,500에다가 소장펀드는 소장펀드는 근로소득만 들어가지만 재형저축은 사업소득 3,500도 들어가죠. 여기다 500만 추가하면 됩니다. 5,500, 연금은 5,500, 4,000 이하까지는 이제 서민으로 보고, 심지어 5% 좀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제 적격 상품. 이제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를 세제 적격이다라고 해요. 세제 적격 상품의 변천사. 처음에는 이제 개인연금이 있었고요. 이제 연금저축으로,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신연금 저축. 2013년부터 이제 연금저축은 판매가 안 됐고요. 1월달, 2월달, 3월달 조금씩 개정이 돼서 현재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현재 판매되는 형태. 이제 일단 연령 제한이 없어졌어요. 20세, 18세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인데 세액공제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법이 또 바뀝니다.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인데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의 혜택입니다. 소득세법상의. 요것도 아주 디테일한 지역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이때는 72만원에 한해서 비과세였고, 분류과세 5.5인데, 지금은 분류과세를 연령별로 5.5에서 3.3까지, 이것도 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이전 상품은요, 의무납입 10년, 그리고 의무수령 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금에 가입하려면, 10년간은 납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에 소득공제가 주어지겠죠? 연 400만원 한도로.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의무 납입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고 의무 수령 기간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도의 변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권역별 상품 특징은 이제 은행이냐 보험이냐 증권사냐 그 얘기입니다.
자, 생보, 손보는 저축보험의 형태고, 은행은 자, 우리가 봤던 신탁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예요. 자, 그리고 생명보험은 정기납, 이제 보험사는 다 정기납입니다. 매월 내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투자 상품이죠. 투자 상품이니까 자유납이 가능하다. 연금의 형태는 보험은 종신형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보험이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기간별 확정이에요. 뭐 20년, 뭐 30년 이런 식으로. 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에 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다. 연금의 가입자가 만일에 사망했을 때 6개월 이내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로 배우자가 승계 가능하다. 이것도 하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호가 연금 상품이면은 다 예금자 보호가 될 걸로 쉽게 추정이 됩니다만 안 되는 여유가 있죠. 당연히 저축 펀드는요 투자형 상품이고 같은 투자이지만 이 증권사의 투자가 훨씬 더 좀 위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여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학습하고 있는 거는 은행의 연금 저축 신탁이다. 전체 신탁 파트에서 연금 저축 신탁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연금 저축, 연금 저축 계좌에서 중요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의무납이 10년인데 지금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5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55세부터 종전에는 5년입니다만 이제 10년이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의무납입 5년은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춘 거죠. 연금 계좌를 10년간 납입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으로 줄이면 그만큼 더 연금의 어떤 문턱이 낮아져서, 그죠? 더 많은 가입자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대신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10년으로 해라.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금에 이제 오랫동안 받는 거는 어떻습니까? 연금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금의 본질, 오랫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금의 본질적 기능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공제 혜택은 내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때죠. 납입. 그래서 자, 여기서는 세공제 혜택을 어때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총급이 5,500, 사업소득 4,000 이하는 16.5%, 그리고 초과는 1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게 비과세다. 비과세 아닙니다.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자, 분리과세가 종전에는 5.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연령별로 3.3까지 5.5, 4.4, 3.3. 이제 뒤에 이제 숫자 붙는 거는 소득세 5%에다가 소득세 10% 0.5가 되죠. 지방세가 합쳐서 이제 5.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별로 5.5에서 3.3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 소득세가 있는데요. 자, 연금 수령이 있고요. 연금 외 수령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있어요. 한도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하게 되면은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을 연금 외 수령이다. 예를 들어서, 자, 연금 수령 한도가 1200인데, 1500을 연금을 인출한다 그러면 어때요? 1200까지는 분리과세가 되지만, 이 초과되는 300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이건 연금이 아니고, 그죠? 그냥 출금하는 거니까 좀 더 높은 과세를 하는 겁니다. 기타 소득세가.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기타 소득세는 22%였어요. 좀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연금을 잘 이렇게 갖고 나가면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자, 이제 그 분리과세, 나이별로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55세는 동일해요. 연금이 개시가 되는 시점. 자, 55세에서 70세까지는 5.5고 쭉 나오는데, 자, 요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7080, 제가 7080 세대잖아요. 자, 7080은 4.4다. 네, 7080은 4.4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70 이전에는 5.5고, 80 이후는 3.3이고,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7080 4.4.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는 국적 제한 없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됐으니까 퇴직금을 합산해서 연간 1200까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납입 한도가 1800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분기 300이었거든요. 분기 300. 자, 분기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기 한도가 없어지고 전체 1800입니다. 퇴직연금 합산이니까 이제 연금 계좌 전체, 네, 연금 계좌 전체의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퇴직 합산이니까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연금 수령은 10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거죠.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 요것도 하나 챙겨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연금 그 신탁을 처음 배울 때 어때요? 위탁자, 수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는데, 자, 이 수익자가 위탁자가 같으면 뭐라고 그랬죠? 자익 신탁이다 그랬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자, 다르면은 타익 신탁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연금 저축 신탁은 무조건 자익으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연금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자익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틀린 거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연간 1800입니다. 이 숫자 중요해요. 자, 세제 적격연금. 네, 이제 이 용어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나라에서 정한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5년 동안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 소득 구간별로 16.5냐, 13.2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 세제 적격연금이고 우리가 배우는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 신탁이 되겠죠. 자, 연령 제한이 없고 연금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수령 요건을 채울 경우에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면제된다라고 네, 5단 매력이 높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면제가 아니라 뭐죠?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분리과세 몇 퍼센트? 5.5에서 3.3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혜택을 받는 거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을 때 원천 징수되는 게 15.4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세제 배웠잖아요. 원천 징수 15.4.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약하죠. 예, 분류과세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연금에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 16.5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차 이상이면은 수령 한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수령 한도가 없어지면은 어때요? 분류과세가 되니까 세제 혜택이 많아지는 거죠. 자,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차 이상이다. 이 의미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는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입니다. 네, 자, 저율의 연금과세 5.5에서 3.3입니다. 자, 세제 적격연금, 연금저축신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는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급여 수준에 따라서 16.5 또는 13.2다. 일부 300만 원을요. 이거 뭐냐면 총 급여가 1억 2천 많이 받네요. 자, 그리고 종합소득이 1억. 네, 이 초과하는 네 분들에 대해서는 이 연금저축계좌에서 400이 아니라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300만 원. 네, 소득이 많은 분들이니까 좀 더 세제 혜택을 덜 줘도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납입 한도는 분기 300을 한도로 한다가 아니다. 그죠?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분기 제한 없어지고 연간 1800이다.
네, 바로 또 나왔습니다. 답이. 자, 법률적 근거는 소득세법이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금융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맞죠? 자,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11년차 이 얘기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액은 일단 이 한도액의 의미는 연금 한도액이 많아질수록 분류과세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자, 이 공식에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11, 1.2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11이고 1.2입니다. 자,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그러니까 연금 수령 연차가 만일 11이 되면 11년차가 되면은 이게 한도가 없어지죠. 그죠? 이 한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연차 계산은요,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제 55세에 받는다고 하면은, 자, 55세 이게 이제 여기서 개시가 되는 거니까, 만일에 60세에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55부터 카운트해서 6년차가 됩니다. 60 빼기 55 플러스 1 하면 돼요. 이제 11년차의 경우는 어때요? 65가 되네요. 65세 받으면은 11년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는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11년차 이상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 취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늦게 할수록 다른 말로 수령 연차가 클수록 네, 연금 수령 한도액이 커져서 낮은 연금 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연금 과세율, 그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연금 수령을 늦게 할수록 많이 보는 거니까 이제 늦게 이렇게 연금을 받으셔라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늦게 받고 또 오랫동안 받으셔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늦게 받을수록 뭐 연금 적립액도 커지고 하니까 일단은 11년차 1.2 요 숫자 괄호하고 타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 시험에는 이제 투운사 시험에는 아직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타 시험은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11, 1.2. 자, 그리고 이제 과세 예외인데요. 자,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천재지변이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다, 다 부득이한 겁니다. 자, 요거 3개월입니다. 주 6개월 이렇게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어떤 요양, 아파서 요양이 3개월 이상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연금 계좌에서 돈을 찾았다. 이것이 연금의 수령이라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분류과세가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이렇게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이걸 잘 틀리게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요 전체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가입 후 5년 경과와 55세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을 1년차로 보며 11년차가 되면은 수령한도 없어진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거나 연금의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15%, 뭐 15%로 할 수도 있고요. 16.5%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정확히 내려면은 세율은 지방세 제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시험은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때요?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어때요? 400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00이죠. 이것도 기본서에 다뤄지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사망이나 해외 이주나 가입자와 그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해서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가 아닌 겁니다. 네, 분류과세죠. 기타 소득세를 부과할 거를 분류과세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세액 공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우리 투운사 시험 과정에서는 이 계산 예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조금 이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계산을 한번 해봄으로써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5,500만 원,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어때요? 이게 400만 원에 16.5가 적용이 되죠. 자, 이걸 가그룹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억 2천, 1억 초과.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은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5,500, 4,000원 초과하게 되면은 세율이 낮게 적용이 되죠.